이번 시간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를 만들어 간단한 주소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예제로 회원 연락처 같은 표가 있는 서식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만들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의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다 임의로 설정해서 넣은 거고요. 무슨 회원 연락처 이렇게 제목을 만들 수 있고요. 요 칸에다가 더 많은 내용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엑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아이콘 중간에 X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엑셀 프로그램인데요. 더블 클릭하시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 크게 나오면 크기 조절을 모서리마다 해주시고요. 최근에 사용한 서식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식 파일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 있는 서식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달력이라든지 플래너, 일정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새 통합 문서라고 해서 첫 번째 있는 문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이 프로그램이 열렸고요. 엑셀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이렇게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표 모양이죠. 네,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하고요.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따라오는 요 네모가 사각형이 셀 포인터라고 해서 우리가 글자를 넣으면 입력되는 장소입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완료가 되고요. 네, 지우고 싶으시면 그 셀에 지우고자 하는 셀을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ESC 누르면 다시 글자가 안 지워지죠? 예, 딜리트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자, 일단 요 셀 포인터들이 셀들이 너무 작아서 역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막대가 보이는데요. 요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포인터가 크고 작게 확대 축소가 되죠.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한 사이즈의 작업 영역의 크기가 되면 놓으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어요. 보고 늘렸다 줄였다 해서 내가 보기 제일 편한 상태의 크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이 확대가 되었다고 해서 글자 자체가 실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있는 화면의 크기만 확대 축소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칸 한 칸 이동은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에 방향 키가 있어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셀 포인터를 옮길 수 있고 흔히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셀 포인터가 바로 입력이 되죠. 자,
그렇고요. 자,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파일, 홈, 삽입,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홈.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메뉴, 표시줄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필요한 메뉴들이, 여기 도구들이 이렇게 메뉴 안에 여러 가지로 있죠. 여기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홈 메뉴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글자에 대한 서식들 대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아실 거예요. 맑은 고딕은 글꼴이겠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글자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는 예제를 하면서 하나씩 적용시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입력해 볼 텐데요. 보통 엑셀은 이렇게 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크기는 이 너비와 높이의 크기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A, B, C, D라고 돼 있는 곳이 열 머리글, 열 머리글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가면 좌우 양쪽 혹은 양방향 화살표로 바뀝니다. 자, 양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너비가 넓어지고요. 다시 자, 원하는 곳의 열에 오른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화살표에서 왼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줄어듭니다. 오른쪽 B도 늘었다, C도 줄었다, D도 늘었다. 자,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높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과 2, 여기 숫자가 적혀져 있는 부분을 행머리글이라고 하고요. 행머리글 사이, 1과 2 사이 경계선, 회색 선이 보이죠? 이때 상하,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 아래쪽 방향으로 끌어다 놓으면 높이가 높아집니다. 다시 위쪽 방향으로 올리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다시 3번 행의 높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아래쪽에서 숫자 아래쪽 3과 4 사이의 경계선에 자, 위아래 화살표가 나왔을 때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한꺼번에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7번부터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있는 그 행 전체가 영역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 사이에 가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높이가 숫자가 지금 옆에 표시되죠? 그 숫자만큼 높이를 조절하고 놓으시면 영역 지정되었는 행의 높이는 똑같이 지정이 됩니다. 다시 똑같이 넓혀 볼까요? 위아래 화살표에서 아래쪽으로 당겨서 놓으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번 행까지 전부 다 높이가 똑같이 일정하게 맞춰지죠. 역시 자, 영역 지정을 없애고 싶으면 빈 셀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A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머리글을 지나가는 거예요. 열 머리글을 지나가고 자, 머리글 사이사이에 있는 경계선 어떤 곳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자, 왼쪽으로 가면 줄어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옆에 숫자가 보이죠? 이 숫자별로 선택된 열들이 너비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자, 놓아볼까요? 마우스 놓기.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또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다시 해볼게요. A열 머리글에서 B, C, D, E, F 지나가고요. 자, 어디든 상관없고 양방향 화살표 나왔을 때
이렇게 줄여서 놓으시면 너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엑셀에 포인터들의 너비와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회원 연락처라고 쓰고 엔터 칩니다. 글자가 클릭했을 때 실제로 글자가 있는 장소를 여기에서 이름 상자에서 B1이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여기가 주소 수식 입력줄. 여기에 이제 B1번이 선택되었을 때 회원 연락처라는 글자는 B1번에 요 5글자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데 클릭하면 보세요. 회원 연락까지는 B에 있고 처는 C를 거쳐 있지만 실제로 글자가 있는 곳은 C1번에 있는 셀이 아니라 B1번에 있는 셀에 글자가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모두 칸에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너비를 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데이터를 먼저 넣고 난 뒤에 요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번호,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이름 김철수, 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똑같이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방향키를 누르시면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방향키나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됩니다. 010 이것도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주소를 적으려고 하는데 칸이 안 보이네요. 자, 이럴 때 칸 너비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락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 글자에 맞춰서 너비를 조절하게 되면 번호, 이 B열에 있는 모든 너비가 똑같이 글자에 맞춰서 넓어집니다. 내가 조절한 만큼, 조절한 너비 크기를 조절한 만큼 너비가 넓어지게 되죠. 자, 일단 여기를 넓혀 놓고요. 자, 전화번호도 더 숫자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넓혀 볼게요. 다 들어가서 이제 한 칸 안에 다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다음 나머지를 또 입력해 볼게요. 도계동 이영수 해볼까요? 2세 010 또 도계 도계까지만 썼는데 동까지 글자가 미리 표시가 되죠. 엑셀에서는 위에서 한번 적어 놓은 글이 또다시 적히게 되면 자동 입력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 바로 엔터 치시면 안 되고 도계동 말고 도계면 뭐 이렇게 글자를 다른 글자를 넣고 싶을 때는 그대로 키보드를 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계동 맞으니까 엔터. 얘는 이영희 69세 010 자, 이번에는 구암동 해볼까요? 그래서
70세 010 2222 할까요? 자, 여기는 양덕동. 자, 번호도 1, 2, 3, 4. 네. 회원들이 더 많으면 아래쪽으로 쭉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회원 연락처 얘가 이 비열이 넓어지니까 쓸데없이 요 번호가 있는 요 칸들이 다 너비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너비는 조금 줄이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은 맞는데 위쪽이 안 맞죠? 보통 엑셀에서 메뉴의 제목은 이렇게 한 칸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한 칸에 입력을 해서 다르게 설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표의 크기가 지금 B, C, D, E, F 5개의 열을 거쳐서 있죠. 그래서 회원 여기 글자가 있는 B1번부터 C, D, E, F 표 크기만큼 영역 지정을 제목이 있는 부분의 셀들의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이 5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목을 보통 엑셀에서는 만드는 거고요. 아래쪽에도 글자 정렬이 왼쪽을 기준으로 다 글자들이 정렬이 되어 있죠. 자, 번호부터 대각선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지막 셀까지 드래그 하시면 영역 지정이 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옆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번호 첫 번째 셀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마우스를 지나가게 만들면 영역 지정이 빨리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영역 지정 안에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위에 선이 보이죠? 여기에 정렬을 표시하는 거죠. 가운데 맞춤, 중간에 게 가운데 맞춤, 왼쪽이 왼쪽 맞춤, 오른쪽이 오른쪽 맞춤. 자,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내가 입력했던 모든 글자들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바깥에서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엑셀에서는요. 회색 요 선이 실제로 인쇄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입력한 데이터들은 그냥 선 없이 글자만 입력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인쇄를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선이 안 보이죠. 회색 선이 안 보이죠. 네,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엑셀 프로그램에서 보조선으로 회색 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인쇄되는 선이 아닙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뒤로 단추를 누르면 원래 작업했던 영역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서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제목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가가 위에 맑은 고데기 글꼴이죠. 여기서 드롭다운 버튼 글꼴의 미리 보기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그 글꼴로 바뀝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숫자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시고 숫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면 큰 가가 있고 작은 가가 있습니다. 작은 가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2단계씩 2포인트씩 글자가 줄어들고요. 더 큰 가를 누르면 2포인트씩 글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페인트 통 아이콘은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셀에 색깔을 넣는 아이콘입니다. 세모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색상표가 나오죠.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글자 색, 가 아래쪽에 빨간색 돼 있는 아이콘이 글자 색깔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글자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글자가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색 선이 나타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선을 그려볼게요. 표 데이터에 입력된 글자들을 영역 지정을 합니다. 영역 지정을 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선택을 했던 도구들 왼쪽에 보면 이렇게 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서 드롭다운 버튼, 세모의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중간쯤 위쪽 부분에 보면 6번째네요. 모든 테두리. 요거를 메뉴를 클릭하면 검은색 선으로 영역 지정 바깥에서 클릭하면 영역 지정을 없애볼게요. 그러니까 검은색 선으로 표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가 완성이 되고 위에 제목처럼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번호,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부분을 영역 지정을 하고 위에 페인트통 가서 색깔을 넣으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클릭. 이렇게 하면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 회원 연락처를 만들 수 있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더 항목을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에 추가할 항목을 적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게 연락처가 아니라 회원 회비 목록. 자, 글자를 고칠 때는 이 글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깁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볼까요? 하고 자, 회원들 여기 주소 옆에 항목을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1월 회비라고 하면 1월 이렇게 적고 자, 여기에 2월 엔터 이렇게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회비가 5,000원 그러면 5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5000 엔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입금을 안 하셨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분은 여기는 안 내셨고 이번 달에 10,000원 네, 이쪽에도 5,000원 자, 여기는 아직 안 내셨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회비를 그러면 여기도 선이 안 보이시면 이 부분만 영역 지정을 해서 아까랑 똑같이 맑은 곳에 글꼴 아래쪽에 있는 표 모든 테두리라는 요 메뉴에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위에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쉼표 있죠. 천자리마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기호인 쉼표를
자, 넣어줘요. 우리가 일일이 오심표 000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천자리마다 쉼표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1월과 2월 됐고요. 합계도 구해 볼까요? 합계. 네. 엔터. 들어갔죠? 5,000원, 5,000원, 만원이죠? 네. 요것도, 이게 만약 12개월이라면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김철수의 합계 위에 가서 자동 합계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계산되어질 부분에 영역이 깜빡깜빡 지정이 이렇게 되어서 깜빡깜빡 활성화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함수라고 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입력이 되는데요. 어렵지만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영수 분도요. 바로 위에 메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홈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가장 오른쪽에 자동 합계 메뉴를 누르시면 자, 계산되어지는 함수가 표시되고 계산할 셀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깜빡깜빡이게 만들고요. 우리는 엔터만 치면 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여기도 자동 합계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영희 님의 1월, 2월 회비가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는 아주 똑똑하지만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위쪽에 있는 게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요거는 마우스로 우리가 계산할 부분을 드래그하면 다시 변경이 돼서 활성화됩니다. 이때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위에서 자동 합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영역 지정이 되면 자, 내가 계산되어질 부분에 마우스로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하면 선택이 되죠. 선택돼서 활성화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자, 간단하게 회비가 이렇게 측정이 돼서 합계가 구해져서 나오고요. 여기도 선을 넣어 볼게요. 영역 지정해서 모든 테두리. 방금 우리가 모든 테두리를 했으면 아이콘 모양도 모든 테두리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그냥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선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도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표는 아래쪽 표 항목이 길어졌는데 제목 부분은 처음처럼 짧아져 있네요. 자, 요것도 다시 요 긴 제목 영역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 혹은 뒤에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영역 지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앞으로 영역 지정을 하셔서 똑같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 바로 한 번에 합쳐지진 않고요. 병합되어지진 않고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눌러야 다시 하나로 병합이 돼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제목 영역은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로 회원 주소록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글자 제목을 바꿔서 항목을 추가를 하고 합계까지 구해서 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있는 서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